저희가 소개하는 어떤 의학의, 비뇨의학의 영역이 대단히 생소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저도 뭐 너무 허리가 아파봤고 어깨도 아파봤고 어깨도 아파봤단 말입니다. 근데 처음에 허리가 아프면 뭐 약도 먹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처음에 허리가 아프면 뭐 약도 먹고 뭐 물리치료도 받고 뭐 주사도 맞고 등등을 할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요. 허리 주변을 싸고 있는 근육을 잘 만들면 허리가 안 아픕니다. 이건 제가 약속할 수 있어요.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우리가 우리의 근육을 좀 알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게 지금은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뇨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그 발기부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쉽게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고 그리고 골반 저 근육을 좀 만드는 조금 특별한 운동과 함께 어떻게 보면 코어 근육의 한 영역일 수도 있겠죠. 골반의 유연성을 담보한다면 여러분의 발기부전도 제대로 치료될 수 있고 확실하게 일어설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조루 환자가 가장 많아요. 남성 맞아요. 성의학 네. 관련돼서는. 그런데 환자들이 실제로 치료를 받아야겠다라고 느낀 거는 어떻게 보면 여건의 신장하고 조금 예전에 그냥 사정하면 공무원 시대 때는 뭐 내가 사정을 했는데 왜? 나는 오르가즘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왜 우리가 이제 뭐 좀 약간 길게 하면 강하고 좀 짧게 하면 뭐 약하고 이런 얘기 했죠. 뭐 낮저 밤이 뭐 이런 등등 했는데 오늘 선생님께서는 이제 낮에도 이기고 밤에도 이기는 이런 낮이 밤이의 정석을 한번 물리치료의 관점 그리고 네, 뭐 네. 행동요법이라든지 좀 심리적인 부분까지 좀 다뤄주실 것 같은데요. 네.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네, 황진철 원장님과 같이 계속해서 이제 물리치료적인 관점, 재활치료적인 관점에 비뇨의학에서 치료할 수 있는 영역들을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발기부전 이야기를 했었고요. 오늘은 그것을 조절하는 굉장히 조루 증상을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드려 볼 거예요. 그래서 네, 주제가 재미있어 보인다고 얘기해 주시기도 해요.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이래요. 이것만 한다는 게 아니죠. 우리가 기존에 했던 뭐 약물 치료라든지 등등을 하면서 아마 여러분들한테 좋은 치료법이 아마 제시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그 성기능 부전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항상 이제 먼저 근데 서두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이것을 절대로 좀 부끄러워하거나 대다수의 남성분들도 조루 증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치료해 보시려고 하시거나 하기에 좀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시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이걸 좀 부끄러워하거나 좀 숨겨야 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오히려 우리 이런 기회들이 굉장히 나의 몸과 나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좀 더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되게 좋겠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겪으시는 문제고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약물 치료들도 있지만 약물 치료에만 의존을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몸과 마음의 조화를 통해서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쓸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오늘 하실 수 있으면 오늘 이 시간이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선생님께서 제시하는 이 방법은 사실 외국에서는 이게 통용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빨리 나는 뭐 운동하기 싫어 귀찮아 그냥 나는 좋은 효과만 얻을 거야. 그래서 이제 약물이라든지 이렇게 좀 선행이 되기도 하는데 사실 약물 치료 너무 중요하고요. 한번 판단 기준은 곧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환자분들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똑똑하시고요. 해외 병원들에 계시는 프랙티셔너 분들은 한국 환자분들 좀 무서워하세요. 너무 박식하셔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잘 소개가 되고 또 많이 이제 잘 알려지고 하면 우리나라 환자분들을 굉장히 잘 해나가실 수 있다. 네, 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그래서 오늘 조루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네, 조루의 정의를 좀 한번 훑어드리고 갈게요. 조루는 원치 않는 1분 미만, 이제 대부분 2분이라고도 하고요. 근데 보통은 1분. 네, 그래서 이른 사정 시간이 한 6개월 정도 이상 계속 이제 지속이 되는 거예요. 많은 조루 환자분들이 이제 가지고 계시는 어떤 편견 같은 게 좀 있는데, 모든 남성은 오래 참아야지만 여성을 만족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아요. 근데 사실 여성에게서의 그 성적 만족감의 척도는 단순한 시간이 아니고요. 소통의 퀄리티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물론 조루는 너무 짧은 것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제
여성의 성만족은 좀 인터랙션 위주라고 말씀드려서 길게만 하는 것보다는 원하는 자극들을 잘 충족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성관계 시간 한 5분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너무 오래 하는 것만을 목표로 하지 마시고 파트너를 잘 파악하고 나를 잘 파악하면 네, 그래서 퀄리티 있는 높은 관계를 퀄리티 있는 관계를 지향하는 게 필요하고요. 시간으로 들리는 건 오늘 좀 말씀드려볼게요. 또 조루는 또 단순히 정신적인 문제다라고 쉽게 여겨지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단순한 심리 문제만은 아니고 생리적인 문제나 신체적인 문제가 포함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문제들을 본인이 잘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조금만 첨언을 하자면 이제 조루의 판단 기준을 얘기할 때 지금 성학회에서는 뭐 시간 1, 2분 큰 기준을 두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내가 사정이 조절이 되지 않아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또 내가 사정이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내 성 파트너, 성 배우자가 스트레스를 받는 걸로 또 내가 좀 위축이 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이때는 조루 치료를 해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평균 시간으로 따지면 3분에서 7분, 뭐 평균 5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사실인데요. 실제로 이제 그 클리닉에서 보면 뭐 한 정말 10분 정도 하시는데도 조루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삽입부터 이제 사정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내가 사정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판단 기준일 것 같은데 뭐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뭐 크리스탈님이라든지 이런 대답은 이따가 다 드리도록 할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조루의 핵심은 조절입니다. 그래서 조루 환자분들에게 처방되는 약물은 SSRI지 않습니까? 이게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인데요. 그러니까 세로토닌 레벨을 유지시키는 약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세로토닌의 레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움직임이나 호흡을 통해서 부교감 신경계를 자극하면 우리 몸 자체적으로 세로토닌의 분비를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즉각적으로 그리고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호흡과 더 조절되는 움직임입니다. 혈류도 그렇고 이렇게 그 호르몬 레벨도 그렇고 이렇게 세 가지 시스템으로 좀 조절이 되는데요. 먼저 여기 이렇게 설명을 제가 좀 드렸는데 내분비계 호르몬 균형입니다. 그리고 신경계 우리 몸이 받아들이고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근골격계 우리가 그 의도적으로 조절된 움직임의 조절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시스템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이 방법이 이 두 가지예요. 호흡과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호흡과 움직임의 조절 능력이 자연적인 혈류 조절 방법이고 자연적인 호르몬 조절 방법이 되면서 움직임 조절 방법이 되면서 조절력이 되는 거예요. 그 엔젤님께서 조루가 치료가 되나요? 지금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아마 좋은 치료법이 될 겁니다. 네. 치료되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움직임과 호흡으로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선 사정에 관여하는 과정은 크게 네 가지예요. 이렇게 적절한 외부 자극이 먼저 필요하고요. 그리고 자극을 받아들이는 이 신경계가 온전해야 돼요. 그리고 이 감각을 좀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뇌에서 적절하게 명령을 내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 반응으로 자율신경계 반응, 우리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계 많이 알고 계시는 이 자율신경계 반응과 그리고 체성신경계는 몸의 움직임의 조절을 하는 몸의 움직임 조절, 리드미컬하게 같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조루는요, 이 감각 과활성화 요인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민하고 과민한 그 감각 문제예요. 그래서 이 조루는 이 과하지 않은 자극 범위 내에서 다양한 자극과 반응에 대한 데이터를 많이 쌓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극에 어느 정도 반응을 하는가에 대해서 많이 데이터를 쌓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조루는 뇌에서 이제 적절하게 그 명령을 내려주지 못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조루는 스트레스나 불안감과 관련이 높고 심리적으로도 위축돼 있거나 스스로 그 자기가 생각하는 그 만족스러운 성관계에 대한 기준이 되게 높은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교감신경이 좀 활성화돼 있기도 해요. 그래서 전쟁 상황에서 우리가 긴 시간에 성관계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쫓기는 초식동물이 성관계를 짧게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래서 적절한 몸의 움직임 조절이 어려워서 사정 반사가 촉진될 수가 있어요. 제가 제로콜라 대신 17차 님께서 말씀하시는 심리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루는요, 원인이 워낙 다양해요. 지금 슬라이드 보시는 것처럼 뭐 자극, 감각, 또 해석 명령, 반응이 나와 있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조루를 치료할 때요, 한 가지로만 치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심리를 주로 해서 조루를 치료한다는 분들이 계신 걸로도 알고 있는데 심리 치료는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병행하면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게 절대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치료를 같이 해요. 그러니까 경험 있는 비뇨기과 의사나 성 다루는 의사들은 사실 조루 치료는요 거의 핵폭탄, 그러니까 폭탄 투하 다 해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한번 또 말씀을 더 드릴게요. 네. 계속해서 호흡과 조절된 움직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조절된 움직임은 급하게 나타나는 움직임이 아닙니다. 속도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나의 의도적으로 조절되는 컨트롤하는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그럼 어떤 걸 해볼 수가 있는가? 먼저 첫 번째는 이 자극의 요인이 있어요. 이 자극을 다변화 해봐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대부분의 부부관계가 정해진 장소에서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서 또 익숙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장소를 바꿔본다든지 조명을 바꿔본다든지 소리를 바꿔본다든지 향기, 자세, 스킨십의 종류 그리고 속도나 압력, 마스터베이션을 하더라도 그리고 오감적인 다양한 자극 그리고 시간이나 어떤 툴을 사용해 본다든지 이런 다양한 자극들을 경험해 보시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자극들이 나에게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가에 대해서 메타인지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나의 반응에 대해서, 나의 자극과 나의 반응에 대해서. 그래서 먼저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먼저 나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이 자극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아까 나중에 말씀드릴 마스터베이션인데, 마인드풀한 마스터베이션 프랙티스 연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내 몸의 자극과 반응과 감정의 이 상호작용을 관찰하면서, 알아차리면서 다양한 자극들을 탐색해 보는 거거든요. 저는 이걸 이따가 셀프 컴패션 기반으로, 그러니까, 자기 연민 기반으로 하는 방법을 다음 슬라이드에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거를 바탕으로 파트너분과 대화를 하셔야 되고요. 조율을 하셔야 되고, 또 이걸 바탕으로 호흡과 내 몸의 움직임도 조절을 하셔야 되고, 아주 성활동의 조절에 중요한 골반기저근의 조절 능력과 척추골반의 움직임이 동시에 리드미컬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연습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로콜라 대신 17차님의 대답이 이제 여기에 아까 나중에 나올 이제 그 마인드풀 마스터베이션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사실 심리적인 것과 행동요법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뭐 이제 나중에 그 마스터 존슨의 그 스탑 스퀴즈도 우리가 행동요법도 여러 가지 얘기하겠지만 조루를 치료할 때 심리적인 영역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행동요법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성적으로 막 자극이 되고 빨라진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뭐 매번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훈련과 연습은 큰 도움이 될 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루 환자분들이 조절력을 위해서 다양하게 자극을 가져보고 메타인지를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마스터베이션 프랙티스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제 바탕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시면 좋아요. MSC라고 하고요. 마음챙김 기반 자기연민 훈련이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심리치료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고요. 자기연민 연구에 있어서 세계적인 전문가들인 크리스틴 네프, 크리스토퍼 거머가 개발했습니다. 핵심적인 요인은 자기연민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기 친절, 나를 돌봐주고 스스로 존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고, 마음 챙김, 스스로 현재 나의 상태를 알아차리는 마음, 그리고 또 보편적인 인간 경험, 그러니까 이것이 그 고통이나 나의 불안전성이나 어떤 외로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그 고통에서 내가 고립돼 있지는 않고 거기서 빠져나오기를 결단하고 선택하는 그런 요소들을 담고 있는 명상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MSC를 기반으로 한 자기 연민을 기반으로 한 마스터베이션 프랙티스를 하면 굉장히 좋은데요. 하시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먼저 이제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안전하고 편안한 장소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편안함을 주는 조명과 향기, 음악 등의 다양한 환경 요인들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명상처럼 이렇게 깊고 천천히 하는 호흡을 하시면서 몸의 감각에 집중합니다. 성적으로 자극하기 전에도 내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들에 대해서 잘 관찰하고 그리고 느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중요한 거는 사정에 여기서 도달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몸의 탐색을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그래서 자극에 집중해 보시는데 이 자극이 어떤 느낌인지, 어떤 감각을 주는지, 그리고 왼손,
오른손, 혹은 어떤 도구, 그리고 따뜻한 감각, 차가운 감각, 다양한 감각들을 줘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와 강도의 자극을 통해서 내 몸을 애정어린 감각에 탐색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뭔가 이제 불안이라든지 좀 수치심이라든지 뭔가 좀 부정적인 감각들이 떠오르면 그거를 비판하지 않고 그대로 관찰하세요. 그래서 받아들여 주세요. 아, 내가 지금 당황스럽구나. 이 감각이 익숙하지 않고 이 감각이 나에게 불편감을 주고 이 감정이 나는 불편하구나. 걱정되는구나. 그냥 판단하지 않고 바라봐 주는 겁니다. 어떤 태도로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자기 친절의 태도로요. 그래서 위로하고 수인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 나의 몸이 지금은 그러니까. 그렇지만 나는 이걸 선택하고 나한테 필요한 도움들을 줄 거야. 변화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스스로를 이해해주는 과정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감정을 흘려보내고 다시 현재의 시간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번 프랙티스에서 느꼈던, 이번 연습에서 느꼈던 신체적인 반응이나 감각에 대해서 기록해 보시거나 기억에 남는 것들을 반추해 보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뭐 마음 챙김 명상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성의학이라든지 조루 치료를 위해서가 아니라 명상의 그러니까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마음 챙김이라는 게 있는데, 쉽게 말하면 명상을 하면서 그냥 멀리서 나를 바라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마스터베이션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크리스탈님께서 하신 질문 중에 지나친 포르노 중독이 조루를 유발하기도 하나, 이거 너무나 당연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 현실 세계의 성관계는요, 사실 포르노 영상만큼 자극적인 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한 자극이 있어야만 발기가 되기도 하고, 또 강한 자극에 빠지다 보니까 조루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영상 없이 이게 조금 기본적인 남성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남성들이 이제 야한 영상을 보면서 자위를 하는데 많이 익숙할 거기 때문에 실제로 비뇨기과 병원에서도요, 이렇게 정액 채취를 할 때 야한 영상을 틀어줘요. 그러니까 뭐 마인드풀한 이런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실제로 이거를 우리 남자들이 할 수 있어라는 고민을 하시기도 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건 연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천천히 내 몸의 감각을 느끼면서 영상을 보지 않고 이제 호흡과 함께 이제 자위를 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뭐 약간 오르가즘 느낄 때 좀 참는 연습까지를 이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행동요법에 대한 거를 같이 하는 거니까요. 크리스탈님, 네, 정확해요. 포르노 중독은 조루 유발합니다. 예. 크리스탈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사실 지금 얘기한 그 마인드풀한 마스터베이션은 내가 스스로 컨트롤해보는, 자극을 내가 컨트롤해보는 연습을 해보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이런 자극이나 감각에 대한 반응에만 굉장히 초점을 맞춰놓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 굉장히 나의 몸의 반응에 훨씬 더 많은 신경을 쏟게 되고, 그다음 내가 컨트롤한다기보다는 컨트롤 당하는 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연습을 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반응한다가 아니라 내가 자극한다, 그리고 내가 컨트롤한다 라는 훨씬 더 긍정적인 연습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남성들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걸 알아요.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이게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외국에 있는 미국 골반 치료에서 이제 성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식의 가이드를 좀 드리기도 하냐면, 영상을 보시고 그 영상에서 매료되는 것보다는 그 영상을 기반으로 마치 내가 영화 감독이 된 것처럼, 내가 마치 스토리텔러가 된 것처럼 다양하게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면서 자극감들을 내가 조절해보라고 얘기해요. 그걸 연습해보라고 얘기하죠. 상상, 그렇죠. 네. 어쨌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컨트롤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뇌의 해석과 명령을 건강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에요. 먼저 자율신경계 조절입니다. 자율신경계는 성활동의 엔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굉장히 다양한 상호작용으로 조절이 돼요. 여기 보시면 대뇌도 있고, 척추도 있고, 이렇게 페니스도 있는데요. 이제 발기에서부터 이 흥분이 되는 기간까지는 이 부교감 신경이 메인이 되고요. 그리고 오르가즘에서 이
이 사정 단계까지는 교감신경이 메인 드라이버예요. 그래서 성관계에서 이 둘의 작용이 마치 음과 양의 조화처럼 조화로워야 되는데 조루는 일반적으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조절된 그리고 의도된 이 움직임들을 하면 위에 초록 색깔에 있는 이 DMPFC나 섬엽이나 변형계 간의 대뇌 고위중투의 이 연결성이 좋아지면서 이 통제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성적 자극에 대한 통제력도 좋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SNC나 VTA 이렇게 써 있는 건 보상 시스템인데 이 보상 시스템들은 도파민을 방출시키거든요. 편도체는 이제 불안이나 초조나 강박 같은 이 부정적인 감정 상태일 때 도파민 신호를 이렇게 방출을 시키는데 이 도파민 반응에 과잉이 되면 교감신경 사정 반사가 빨라져요. 조루는 불안과도 관련이 높고요. 그래서 평상시에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있으신 분들은 성관계 시에도 부교감신경을 적절하게 충분히 활성화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마치 이게 시소처럼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몸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체성신경인데 척추나 골반의 움직임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면 사정반사가 촉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마지막 저 줄이 되게 중요한 줄인데 지금 너무 쉽게 설명이 되는 것 같긴 한데 저건 나중에 또 나올 테니까요. 근데 이래요. 우리가 이제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중독과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약한다고 생각해봐요. 마약의 어떤 이런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서,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용량을 올리든지 막 마약의 종류를 바꿔가는 거거든요. 이게 도파민 과잉이에요. 그러니까 도파민에 좀 중독되어 있는 경우 사정이 빠를 수 있죠. 그게 어떤 거예요? 야한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사정장애는 왔다 갔다 해요. 실제로 조루 환자가 갑자기 나한테 지루가 되기도 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정말로 이 정도 영상을 봤는데 이제는 별로 반응이 없어. 그럼 더 강한 영상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강력한 영상 같은 거는 좀 조절하는 게 좀 필요하죠. 어쨌든 심리적인 요인, 이런 행동요법은 조루 치료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건 분명하죠. 말씀드린 것처럼 도파민은 우리 움직임 조절할 때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같이 과잉되었을 때는 그 과잉 반응이 나타난다면 사정 반사를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조루 환자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감정이나 이 걱정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호흡과 움직임인 거예요. 그래서 깊고 조절된 천천히 하는 이 움직임, 호흡은 우리가 뇌에다가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아요. 편안하다. 좋다. 이렇게 좀 위협을 가라앉히고 흥분을 가라앉히는 감각을 계속 올려주는 거거든요. 내부 감각. 그러니까 이 내부 감각이라는 건 내 몸속의 반응을 내가 느끼는 감각이에요. 심장이 빨리 뛰는 것 같아. 내가 지금은 좀 편안한 것 같아.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고유수용성 감각입니다. 고유수용성 감각은 내 몸이 지금 어떻게 위치해 있는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어떻게 조절되고 있는지 이것을 인지하는 감각이에요. 이러한 입력들을 즉각적으로 주죠. 그래서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방법이고요. 호흡을 할 때도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입을 오므려서 내뱉으시거나 이렇게 천천히 허밍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대보셨을 때 복부가 이 위쪽 가슴 쪽보다는 복부 쪽이 이렇게 팽창되는 듯한 호흡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뱉으실 때 이렇게 성대를 진동시키면서 허밍을 해주시면 산화질소가 약 15배 정도 높아져요. 높게 생성이 돼요. 그래서 산화질소는 감각의 민감성을 떨어뜨리고 스트레스나 긴장을 완화시키기도 하고요. 혈류를 원활하게 해줘요. 그래서 사정반사 억제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조절된 움직임은 이 감정 조절이나 스트레스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또 성활동을 하실 때 호흡과 함께 이 조절된 움직임을 신경 쓰게 되면 대뇌가 성적 자극에게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 움직임에 대한 통제를 해야 되니까 이 주의가 분산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활동 주기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평상시에 훈련하는 방법은 이 호흡과 심박수, 척추골반 움직임을 인지하면서 훈련하는 바이오피드백이라든지 자세 움직임 인지 훈련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절된 호흡이나 움직임을 하거나 미주신경을 활성화시키면서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데요. 이 미주신경에서도 인간의 그 고등한 상호작용을 담당하는 그 스마트 베이거스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심호흡이나 명상, 파트너와의 대화, 그리고 따뜻한 포옹 이런 것들로 활성화돼요.
그래서 이제 관계 전후에 진솔하게 이야기를 좀 마음을 좀 나누면서 따뜻하게 포옹도 하고 좀 깊게 편안하게 호흡도 하면서 긍정적인 감정을 좀 교류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요즘 이제 보면 이런 조루라든지 성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파트너분과 같이 병원에 오는 경우가 좀 많이 늘긴 했어요. 그러니까 파트너의 어떤 지지가 있다면 성과 관련된 치료는 훨씬 더 수월하거든요. 너무. 네. 예. 네. 이런 질문 하나만 좀 하고 좀 해결해 볼게요. 그러니까 SSRI 계열이 치료하는 거는 분명히 맞아요. 그 왜 그러냐면 SSRI가 팍 터지면서 사정이 빡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SS라고 하는 게 셀렉티브하게 선택적으로 세로토닌을 리업테이크 잡아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하는데 보통 비뇨기과 의사들은 다포섹틴이라고 하는 이런 좀 숏 액팅, 짧게 작동하는 약을 쓰면서 조루를 치료하는데요. 항우울제를 길게 쓰면서 조루를 치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SSRI 계열의 약을 쓴다라고 한다면 조루 치료의 개선은 있을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뭐 그런 증상이 있어서 꼭 그 증상이 자위 중독하고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ADHD는 완전 다른 계열의 병이거든요. 근데 충동성이 왜 자위 행위를 막고 어떻게 하면 충동성을 막아야 하나요? 라는 대답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명상 같은 거를 도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질문하신 분께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약물 치료뿐만 아니라 우리는 호흡이라든지 명상이라든지 아까 전에 있었던 무슨 마사지라든지 요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좀 다스리고 추스릴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치료의 영역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적인 문제가 있다면 이거를 치료해가는 건 되게 필요해요. 그런데 이 충동성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Mindful Masturbation Practice를 통해서 이 충동적인 요소를 조절할 수 있다. 왜냐면 야한 영상을 보지 않고 내 스스로 나를 바라보면서 자유를 하면서 시간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자유한 시간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 그다음으로. 네,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네, 그래서 아까 주기에서 나의 상태를 이제 인지하는 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남성의 성반응에 대한 주기 모델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아, 이게 우리들의 성반응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왼쪽 그림은 이 아주 유명한 마스터 앤 존슨의 모델이고요. 흥분기, 고조기, 절정기, 해리기 이렇게 4단계로 설명하고요. 이후에 나온 이 헬렌 캐플랜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욕구 단계, 흥분 단계, 오르가즘 단계 이렇게 3개로 구성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카플란 거를 많이 써요. 그리고 사실 행동요법의 대부분은 마스터 앤 존슨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제 자극 탐색을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이 메타 인지를 바탕으로 자 이제 여기서 제가 표시해 놓은 이 노란 색깔 지점을 찾으시는 겁니다. 여기서의 이 노란 색깔 지점, 이 노란 색깔 지점. 이 노란 색깔 지점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포인트에서 호흡과 움직임 조절을 해보실 수 있는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왼쪽 그림에서는 저기 refractory period라고 써있는 이 정점 부분이 이게 돌아올 수 없는 단계거든요. 이 돌아올 수 없는 지점으로 올라가기 전에 그리고 또 여기 이 오른쪽 그림에서는 이 오르가즘 단계에 진입하기 전에 즉 총 흥분 단계로 보면 70% 정도의 시점을 인지를 하고 그 시점에서 깊고 느린 호흡과 함께 골반 기저근은 힘을 빼시고 기어다운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이때가 스톱 앤 고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때 의식적으로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골반 기저근을 이완시켰다가 천천히 내뱉으시는 겁니다. 이때 귀두 아래를 압박하는 스퀴즈 테크닉을 사용하셔도 좋아요. 사실 저게 실제로는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조금 첨언을 하자면 이게 쉽게 말하면 사정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거든요. 그러니까 자위를 하다가 나 곧 사정할 것 같아. 그때 이제 귀두 아래를 압박하면서 이게 스퀴즈거든요. 그리고 스탑, 이제 마스터베이션을 스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호흡도 하고 이제 케겔 근육을 좀 이렇게 조절하면서 경과를 보는 거거든요. 이거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조루 환자분들은
이거 실패해서 사정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절대 이렇게 막 낙담하지 마시고 여러 번의 훈련인 거니까. 그래서 70%가 만약에 어렵다고 하시면 한 50% 정도에서 줄여서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좀 더 높여가셔도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연습이 필요한 것이 이러한 포인트들을 자기가 스스로 잘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훈련인 겁니다. 근데 경험적으로 보면 한 3-4번 정도 연습하시다 보면 대부분 저 정도의 시점을 알아요. 알아서 잡고. 그래서 크리스마스 선물님께 제가 답을 드린다면 만약에 마인드풀 프랙티스에 관련된 자위라고 한다면 보통 5분 이상 하기를 권유를 해요. 왜 그러냐면 정말 짧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정감이 들 때 잡고 참았다가 호흡했다가 또 다시 마스터베이션을 하다가 또 이걸 반복해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왜냐면 5번 정도를 하라고 설명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자유하는 시간, 요 주제에 관해서는 그래도 한 5분 정도는 끌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 포인트에서 이렇게 포인트에 조절된 움직임과 호흡 포인트를 잡고 이제 자세 체인지하고 다시 이어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엔 정말 쉽지가 않을 수 있지만 많은 연습을 해보시면 꾸준히 대단히 많이 효과를 보실 수 있죠. 어려워요. 이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골반저 근육의 조절 범위 부분을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 사실 우리 골반저 근육 우리 다 그냥 항문을 조이는 거야라고만 보통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전에서 제가 몇 번 이제 설명을 드린 적은 있어서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다면 너무 좋겠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골반저 근육은 세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표면 골반저 근육이 있고, 여기는 페니스를 일으키는 근육. 그리고 이제 중간층은 요도를 조여주거나 요도 관략근 복합체가 있고, 여기가 수축되면 음낭이 살짝 수축되면서 회음체가 모여지는 움직임이 나와요. 그리고 이 심부 근육층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여기는 항문이 조여지고 배꼽 방향으로 끌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오거든요. 골반 바닥이 끌어올려지는 이러한 움직임을 단계적으로 의도해서 움직임을 연습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이제 그래프를 2개를 가지고 왔는데, 일단 그렸는데, 이제 왼쪽에 있는 조절 범위의 움직임이 되게 이상적인 골반저 근육의 조절 범위 움직임이에요. 자, 저기 1번, 2번, 3번 이렇게 있는데, 자, 1번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페니스의 움직임을 일으키는 표면 골반저 근육의 움직임입니다. 2단계, 음낭이 살짝 수축되고 회음부가 간짝 가운데로 모여드는, 그리고 3단계가 항문을 조여지면서 pelvic diaphragm, 그러니까 골반저 근육, 심부 근육층이 끌고 올라가는 움직임까지 나타나는 단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조절 범위를 1단계, 그리고 2단계, 3단계까지 조절하고 힘을 뺄 때 굉장히 굉장히 빠르게 완전히 이완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발바닥 방향으로 더 늘어나게도 할 수 있습니다. 늘어나게 했다가 다시 힘을 빼면 즉각적으로 다시 원래 톤으로 돌아오는 이 움직임 범위가 굉장히 이상적인 골반저 근육의 조절 움직임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오른쪽을 한번 보시면, 만약에 저렇게 왼쪽처럼 할 수 있다면 제가 장담컨대 조로하고 발기부전은 정말 많이 도움이 많이 될 좋아져요. 겁니다. 정말로. 네. 네. 그리고 우리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우리가. 맞아요. 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왼쪽과는 달리 오른쪽에 그 움직임 패턴을 보시게 되면 이미 움직임을 시작하기도 전에 약간 골반저 근육이 수축돼 있죠. 약간 움직임을 하고 있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되게 되면 평상시에 힘이 좀 들어가 있으니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움직임을 힘을 줄 수 있는 이 레인지, 이 범위가 짧아지는 겁니다. 오히려 이걸로 인해서 약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올라갔지만 약하게 올라가고, 내려올 때 이완이 어렵기 때문에 천천히 내려오고, 힘을 탁 내려놓지 못하고 힘을 이렇게 내려놓는 겁니다. 네. 조절을 잘 못하고, 그리고 다시 힘을 빼고 나서 익스펜션, 팽창시킨 다음에 다시 올라오면 다시 약간 수축돼 있는 상태로 올라오는 거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남성분들 중에 특히. 이런 분들도 있죠. 조절된 움직임이 아예 안 일어나는 분들. 한꺼번에. 네. 한꺼번에 움직이고. 통증이 좀 동반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있을 수도 맞죠? 있어요. 네.
그런 요소가 있죠. 그리고 또 뭐 1, 2단계 그리고 3단계가 이런 식으로 좀 소변 참아보세요, 대변 참아보세요 정도가 이렇게 조절이 되는데 내려오는 것도 굉장히 딜레이드.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수축하고 나서, 그러니까 사정하고 나서 뭔가 불편감이 나타나 있거나, 약간 묵직한 통증이라든지, 뭔가 이완되지 않는 느낌이라든지 이런 증상들이 또 동반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저런 것들을 잡아주는 게 어떻게 보면 골반저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의 네. 정말 영역이거든요. 네. 저게 훈련이죠. 저게 훈련이고, 이렇게 마인드풀 이렇게 마스터베이션 프랙티스는 뭐 골반저 물리치료 선생님들도 뭐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심리라든지 뭐 이렇게 하실 테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해서 움직임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골반저 근육의 움직임을 아까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척추, 골반의 움직임 조절입니다. 먼저 관계를 할 때 남성의 골반 움직임, 남성의 허리 움직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움직이죠? 여기 이 그림에 제가 이렇게 나타낸 것처럼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지고 뒤로 기울어지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허리는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질 때 뒤쪽으로 이렇게 펴질 거고요. 그리고 뒤로 기울어질 때 이렇게 구부러질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왜 조루와 상관이 있냐? 교감신경의 센터는 상부 허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흉추 10번에서 요추 2번인데 어디냐면 우리 등허리의 약간 위쪽이에요. 거기에 교감신경의 사정반사를 일으키는 교감신경 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부교감신경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있는데 상부에는 이게 뇌신경에 있어요. 이제 뭐 3번, 7번, 9번, 10번이 있는 주로 미주신경.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골반뼈에 있는 엉치뼈에 있어요. 천추 2번에서 4번. 이 성관계는요, 이렇게 그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계가 마치 합주하듯이 음과 양처럼 조화롭게 조절되는 아주 고도한 신경작용이 필요한 활동이에요. 근데 척추나 허리의 움직임에 제한이 있다면 이 신경의 전도를 방해할 수 있을 거예요. 신경의 전도가 방해되면 혈류가 방해받을 수가 있고 부교감신경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급한 사정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때 이제 척추 골반 복합제의 이 스무스한 움직임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발기도 그렇고 조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골반의 유연성이 있다면 사정 조절에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선천적 조로는 고칠 수 없나요?라고 하는 VVIP 그 님의 질문에 좀 대답을 한다면, 그러니까 라이프롱 P라고 하죠. 나는 뭐 성관계 할 때부터 조로였어. 고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약물로서 아까 전에 뭐 SSRI라든지 등등이 있을 거고, 그리고 성기에 어떤 약간 과민성이 있다면, 하이퍼 센시티비티가 있다면 뭐 이제 뭐 바르는 약이라든지 등등도 해볼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지금처럼 운동이라든지 행동요법을 같이 병행을 한다면 충분히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선천적인 조류를 갖고 계신 분들은 골반 근육의 어떤 경직도, 뭐 골반의 톤이 좀 높거나 허리의 유연성, 골반의 좀 유연성이 좀 떨어지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까 전에 그 신경계가 경직돼 있으면 있을수록 사정 반사는 되게 빨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이 이게 얼마나 사실 중요한 요소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되게 재밌는. 네. 어쨌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근데 그 선천적 조루 중에서라도 어떤 조직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수술적인 치료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혼자서 판단하지 마시고 꼭 비뇨의학과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요 연구는 제가 전에 이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서 재밌는 결과잖아요. 그래서 이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골반 기저근의 운동을 하고 훈련을 하는 게 실제로 조루 증상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나 싶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약물 치료만 이렇게 단독으로 받으신 분들하고 골반 기저근 훈련과 전기 치료, 바이오 피드백 치료를 주 3회 1시간씩 이렇게 12주간 시행을 해본 치료 적용해본 환자분들, 그러니까 조루 환자분들 40명을 모시고 약물 치료, 보존적 치료 이렇게 효과 비교를 해본 거예요. 12주간. 약물 치료에는 다 폭세틴이 들어갔고요. 30ml, 60ml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조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조절을 해봤더니 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처럼 여기 보면 이게 비끔 돼 있는 게 있고 여기 점점점점 돼 있는 데 있잖아요. 이 점점점점 돼 있는 그룹이 약물 치료군이고요. 이 골반 저근의 훈련 그리고 이 전기 자극 요법
그리고 바이오 피드백 이걸 했던 이 환자분들은 이런 식으로 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험적으로 보면 약물을 치료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네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두 분 모두 실험적으로는 유의하게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다 1분 미만의 조루 증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의 그 조절 능력도 굉장히 좋아졌다. 그래서 약물 치료와 이러한 운동 치료 조절을 연습해 보시고 그리고 호흡하시고 또 어떤 여기선 전기 치료나 바이오 피드백 같은 이제 다른 치료 장비들을 같이 동원해서 치료를 하시게 되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시사점을 주는 연구였어요. 사실 저는 이제 이 논문이 그러니까 조루 치료에 있어서는 정말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그 발기부전을 얘기했을 때 섹슈얼 컨트랙션에 대한 말씀을 드렸거든요. 거기도 핵심이 골반 아래 근육, 골반적 근육의 훈련이에요. 그리고 나서 내가 얼만큼 골반적 근육을 잘 조절하고 있는지를 바이오 피드백으로 확인을 하고 또 전기 자극 요법을 주면서 이제 사정을 조절해 가고 발기부전을 치료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래요. 조루 환자분들이요, 실제로 막 뭐 나는 사정이 빠르니까 막 10분, 20분 하고 싶어요가 아니라 내가 원래 사정을 했던 시간이 있어요. 되게 짧은 시간, 뭐 한 30초, 뭐 1분인데 갑자기 1분을 넘기잖아요? 그럼 그것만 해도 행복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1분 했던 사람이 2분 했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왜냐면요, 이거는 수행불안이라고 해가지고요. 나 이거 또 이번에 또 사정이 또 금방 끝나는 거 아니야? 이게 불안해가지고 수행불안. 근데 막 그걸 조절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만 넘어가면 성적인 만족감을 크게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거는 이따가 제가 대답을 할게요. 네, 좋습니다. 너무나 좋은,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움직임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조절된 호흡의 연습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성관계 중에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행동요법들이 있고 그것을 움직임과 호흡으로 조절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조금 요약을 해보자면 나의 성적 활동 단계를 인지하고 그리고 척추 골반 기저근의 훈련을 통해서 조루 증상을 조절할 수 있어요. 인테로세션, 그러니까 내장 감각과 내부 감각과 그리고 고유수용성 감각을 이용해서 그리고 이제 횡격막 호흡과 조절된 움직임으로 자율신경계 균형 조절 가능합니다. 그래서 횡격막 호흡은 깊고 느린 복식 호흡을 통해서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교감 신경의 과잉 반응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조절된 움직임은 느리고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성적 활동 등의 움직임을 통제해서 신체적 긴장감을 완화시키고요. 그리고 흥분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킬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마인드풀니스, 마음챙김과 이 바이오 피드백 기반으로 신체 감각을 재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마인드풀니스는 아까 제가 마인드풀 마스터베이션 프랙티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는 했는데요. 성적 흥분이 발생할 때 이 감각과 반응을 의식적으로 내가 관찰하고 그리고 그걸 수용하고 과도하게 내가 불안이나 긴장감이 라면 그것을 잘 다뤄서 완화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바이오 피드백은 이걸 훈련하기 위해서 바이오 피드백을 통해서 자기의 신체 반응, 즉 호흡수라든지 심박수의 근육 활동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강화시켜 본다. 이제 이런 흥분의 고조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이렇게 좀 요약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조루는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생각하는 것보다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경험이다. 그리고 신체 문제만도 아니고 단순한 심리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네프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힘든 순간에 좋은 친구를 대하듯이 자기 자신을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태도를 갖고 또 이제 현재 있는 이런 어려움이나 고통들을 잘 돌봐주려고 반응하고 그리고 이건 우리가 사는 삶의 일부라는 것을 인식하고 스스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우리가 치료적인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시고 또 새로운 시각을 가져보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조루 환자분들의 성 반응은 상당히 빠른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천천히 조절하면서 하는 것만 하더라도 일단 도움은 분명히 되실 거예요. 일단 요 얘기해 볼까요? 이제 귀도 10시 방향으로 스치기만 해도 사정이 된다. 이거 사실 뭐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이 안 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은 여러 가지 치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약물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이제 성기 쪽에 감각이 혹시 좀 이렇게 과민하지 않은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할 수 있고요. 이게 다폭세틴 계열의 약물이 사실 첫 번째 그 치료의 선택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약만 있는 건 아니니까. 뭐 클로피라민이라든지 다른 SSRI 제제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다른 약제로 조정을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속이 메스껍기만 하다라는 것도 이 약의 효과와 부작용을 봤을 때 부작용이 너무 크면 효과를 인식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약을 찾아가는 과정이 또 치료의 과정이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원하신다면 다른 약물로 좀 바꿔보는 거는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비만은요, 사실 이건 꼭 비뇨의학과적인 질환을 떠나서 일반 건강을 위해서라도 조절하는 것은 너무나 필요한 일 것 같아요. 배가 나오기 전에는 정말 오랫동안 성관계를 하셨는데 배가 나오니까 조절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일반적인 건강을 위해서라도 조금 체중 조절을 해보시는 거는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엘님께 아까 전에 이제 우리 그 한희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그 골반 근육 있지 않습니까? 그 골반 근육의 유연성. 그러니까 이 유연성을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체중 감량을 해보는 거는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마인드풀한 마스터베이션하고 케겔 운동만 성실하게 해도 분명히 조절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내가 조루 환자가 아니었거든요. 이거는 세컨더리로 온 거니까. 그렇지만 이제 배가 나오고 나서 조절이 전혀 안 된다는 얘기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비만을 잘 조절하면 더 완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좀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배가 나오게 되면 그 복부 근막과 골반 근막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움직임의 유연성이나 이런 순환에도 분명하게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잘 해결해보고 또 움직임에 대한 훈련 스스로 해볼 수 있는 연습 이런 것들을 좀 병행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정장애는 뭐 조루도 있고 지루도 있어요. 사실 지루라는 병도 상당히 좀 괴로운 병이거든요. 남성의 오르가즘은 이제 사정이 오르가즘인데 결국 결론적으로는 이제 오르가즘을 못 느끼시는 거거든요. 근데 지루에 가깝다. 그러니까 내 성관계 한 20분, 30분, 40분 한다. 그런데 조루로 바뀔 수 있어요. 또 조루 환자가 지루로도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둘 다 아주 좀 슬픈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조루로 바뀌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또 오래 하는 것도 그렇게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사실 지루를 갖고 있는 성배우자 여성분들은 좀 많이 괴로워해요. 그러니까 올가즘을 오랫동안 지속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는 좀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막 아프다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좀 질 쪽에서 나오는 윤활액이 좀 적어져서 뭐 통증이라든지 괴롭다는 걸 호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뭐 조루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자위를 하면 소변이 많이 마려울까요? 라는 말씀이죠. 저도 자위를 하는 자유 소변이 많은,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는 이제 빈뇨를 얘기하시는 건데 자위를 많이 했을 때 소변이 자주 마렵다라고 설명하기는 좀 어렵죠. 또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방광이 아주 예민해요. 예민하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방광이 일을 많이 한다는 거는 예민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예민하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꼭 배뇨뿐만 아니라 성과 관련된 문제도 동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를 지배하는 신경은 동일하니까. 그러니까 권태호님께서 하신 질문은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남성분이긴 하지만 방광 기능 장애가 동반된 분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배뇨 장애가 있다면 배뇨 장애를 치료하는 것도 조루 치료의 어떤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분이 혹시나 정말 비만한 분이 아니시라면, 만약에 이거 권태호님이 비만하신 분이라면 저는 당연히 체중 감량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분들이 좀 뭐랄까 좀 물리치료 영역에서 좀 감별이 돼야 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혹시나 골반 근육의 톤이 높지는 않은지. 그래서 이게 톤이 높다면 이제 좀 이게 뭐 도수 치료라든지 등등으로 좀 부드럽게 할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약간 그러니까 되게 쉽지는 않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자위를 하면서 좀 천천히 내 호흡으로
멀리서 바라보듯이 그리고 사정할 때의 느낌을 좀 참아가면서 연습을 한다 보면 저는 권태현님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 방광이 굉장히 예민하다면 골반저 근육의 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움직임에 관련된 요소가 혹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도움을 찾으시는 것이 필요할 것이에요. 제가 이게 매튜님의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정량이 평균적으로 엄청 많다. 뭐 축하드립니다. 네. 자, 이제 질문도 거의 끝난 것 같네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저희가 이게 홀수차주 화요일 날 오후 3시에 좀 힙한, 그러니까 뭐 우리가 비뇨학에 관한 얘기는 정말 너무나 많이 할 수 너무 있습니다. 많죠. 뭐 그동안 뭐 연구 보고된 것도 많고, 물론 그런 것들도 해 보겠습니다만, 좀 새로운 개념의 비뇨학을 여러분께 좀 소개하고요. 그리고 약이라든지 수술,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치료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생 약을 먹고 살 것이냐? 언젠가는 약을 먹다가 약을 줄여가고 끊어갈 것이냐? 제가 매번 강조하지만 고혈압 환자분이 계십니다. 약 먹으면 혈압 조절 되겠죠? 근데 이분한테 우리 무슨 얘기 할까요? 식이요법하고 운동하세요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혈압 조절 잘 되면서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도 혈압약을 줄여가거나 최소한 끊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비뇨학이 마찬가지다. 근데 여기에 이제 골반저 근육의 운동이 또 기능이 좀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좀 말랑말랑하게, 그러니까 수축 이완을 좀 잘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거다. 골반저 근육은 잘 수축하고 잘 이완하고 이런 반응들도 기능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리액티브하냐, 까지 반응을 잘하느냐, 어떤 자극이 들어올 때 잘 반응하느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 이제 기능에 포함시켜서 골반저 근육의 움직임은 어떤가, 다른 요소들과의 움직임 협응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좀 통합적으로 보는 것이 비뇨의학 질환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같이 다뤄진다면 굉장히 좋습니다. 너희가 비뇨를 아느냐? 반말해서 죄송합니다. 또 겸손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